다산 신도시 욕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예요. 1층에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한다 해서 욕할 게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특별히 먹고 산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충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라는 곳에서 요즘 현대 만드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고 지하로만 차가 다니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차가 안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택배 차량이나 이사하는 트럭이나 아니면 뭐 소방차나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으로 좀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상으로 다니는 택배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다 차량 뒤쪽에 있는 아이를 못 보고 아이를 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1층에 택배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택배 기사들과의 갈등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년 전이에요. 불과 2년 전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죠.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다들 이렇게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뭐 저는 택배기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반박을 하느냐? 결국에는 택배기사들의 꽃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산신도시라고 검색만 하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은 다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 택배기사들이 왜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위에 링크 택배아저씨라는 채널에서 그 택배기사를 대변해서 말씀해주신 그런 영상을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여튼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걸로는 저상탑으로 차를 바꿔서 지하로 다니고 지하에서 택배를 배달하면 되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뭐 물론 1층에는 차가 안 다니고 지하로만 다니게 되니까 사건 사고는 덜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저상탑으로 바꿔주냐 이거예요. 택배기사들이 만약에 하이탑이나 그냥 로우탑을 저상탑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 3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적재 공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못 실어가지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을 두세 번 나눠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고 한다면은 택배기사 입장으로서 그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겠죠. 저 같아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 똑같은 배송 수수료를 받으면서 낮은 탑차에다가 몸을 수그려서 힘들게 배달을 하고 그리고 많이 실지도 못해가지고 두세 번을 나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더 들고 몸도 더 힘들 거고,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B 아파트는 똑같이 1층에 차량이 다닐 수 있고 하이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한다면은 굳이 A 아파트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 아파트를 안 하려고 하는 택배기사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게 생기게 되면은 택배사, 택배 대리점, 그리고 택배기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기사들이 지금 그 A 아파트를 안 하려고 해서 A 아파트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사가 없게 되게 버리면은 그곳에 대처할 만한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계속 뭐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잘 모르시는 그런 신입 기사님들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산신도시라는 곳에 택배 자리가 났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리점 입장에서도 난처해지고, 그 대리점이 그렇게 담당 구역 자체 배송이 그렇게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 택배사와 계약이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택배사 입장에서도 지금 그 구역을 그냥 배송을 안 하고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택배 회사라는 게 모든 지역을 다 배송을 해야지 이게 택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곳은 배달을 안 하고 어떤 곳은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쪽에 기사를 메꿔 넣으려고 택배사 쪽에서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CJ 대한통운이나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만한 인력이 있어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직원 기념에 직계약해서 일을 하시는 직영 기사님들 계세요. 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집배원 분들도 택배를 배달을 하시거든요. 대한통운과 우체국은 그렇게 대체될 만한 인력이 있다고 쳐도 다른 뭐 롯데나 한진이나 로젠 뭐 이렇게 다른 택배사들은 그런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고 택배사에서도 선술 방안이 없다고 치면은 이건 결국 그곳에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곳을 배달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걸맞는 메리트가 있어야지 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택배 기사들이 택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돈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을 하게 되면은 건당 수수료를 조금씩 더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솔깃해서 가려고 하는 기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서상간 지역으로 해서 제주도나 울릉도나 추가 비용이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붙게 되면은 그 추가 비용을 오롯이 배달하는 기사한테 준다고 하게 되면은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갈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800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800원이니 아니네 그거 말이 많은데,
어차피 뭐 딱 정할 수가 없어요. 택배 기사들마다, 택배 대리점마다, 택배 터미널마다 다 이렇게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800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쪽을 배송을 하게 되면은 건당 1,000원씩 더 준다고 해봐봐. 그러면 솔깃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산신도시나 1층에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은 택배사에서 CJ나 우체국을 제외한 그런 다른 대처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택배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택배비를 부과하게 되고, 고객들한테 전가를 해서 고객들이 그 택배비를 내게 된다면은 그 1,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택배기사들이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택배기사들도 할만해지는 거야. 좀 힘들긴 해도 돈이 좀 더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이탑에는 300개를 실을 수 있어서 상탑에는 100개를 실을 수 있어. 하이탑에 300개를 실으면은 3, 8, 24, 2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치는데, 100개를 실은 저상탑에는 만약에 건당 1,000원씩 더 준다고 해서 1,800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18만원. 봐봐요. 100개를 배달해서 18만원을 벌래? 아니면은 300개 좀 빠지게 이래가지고 24만원을 벌래? 이러면은 솔직히 6만원 차이인데 일은 3배 가량 더 해야 돼. 솔직히 뭐 그런 저상탑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몸은 힘들겠지만 어차피 지하로 다니게 되면은 고르마를 안 끌어도 되고,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만한 수입이 된다면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CJ와 우체국도 보다가 우리도 슬슬 바꿔야겠다 싶어서 바꾸게 되고, 모든 택배사가 건당 1,000원이나 뭐 이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원 아니면 뭐 5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저상탑에 기름값도 더 들고, 지금 요즘에 솔직히 2,500원도 싼데 3,500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택배를 못해도 한 건씩 시킨다, 아니면 이틀에 한 건, 그러면은 한 달 30일로 기준을 쳤을 때 한 달에 3만원 더 드는 거고, 이틀에 한 건이면은 15,000원 더 드는 거겠죠. 뭐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 1층에는 차량이 안 다니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다산 신도시에서도 이렇게 택배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빅피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그만한 가치의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만한 서비스를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곳들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게 맞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산신도시와 택배기사와 이런 대립에서 뭔가 하나의 뭐 합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택배기사들은 다 떠나게 될 거고, 그 떠난 곳을 메꾸지 못한 택배사들은 그 택배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의 메리트를 주려고 뭐 건당 1,000원 정도의 그런 추가 수수료를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 땡기겠죠. 그 수수료 1,000원을 택배사에서 내겠어요? 택배사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택배해서 건당 1,000원씩 안 남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남길게요. 택배를 많이 안 시켜서 이틀에 한 건이라고 해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는 그렇게 살면서 큰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다산신도시가 나쁘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산신도시에서 그렇게 원하면은 돈 더 내면 돼. 문제될 건 없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더 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메리트가 좀 더 생기지 않나? 다산 쪽을 알아봐야 되나? 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튼 다산신도시를 욕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택민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